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부끄러운 갑오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오늘 이어서 갑오개혁과 같은 오버랩해서 일본의 만행, 을미사변과 아간 파천을 갖다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일 전쟁으로 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갖다가 이겨버리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갖다가 보호국, 식민지를 가견 전초 단계로 보호국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자, 이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꼬드겨서 삼국 간섭이라는 것을 하죠. 그래가지고서 중국이 원래 할양을 했던 랴오뚱반들을 갖다가 반납하게 하면서 일본의 좀 자존심이 나름대로 좀 구겨졌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삼국 간섭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 이때 성립한 내각이 제3차 김홍집 내각이었죠. 자, 이때 김홍집 내각에서는 뭡니까? 그 민비를 대표로 하는 궁중 세력, 그리고 정동구락부죠. 구미 외교사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정동파의 진출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이때 민비를 비롯해서 어떤 이 조정의 이 방침이 소위 뭐라 그럽니까? 인하거일, 즉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갖다가 물리친다. 이런 뭐 인하거일 또는 거일 인하 이렇게 해서 뭐 낱말이 뭐 뒤밖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을 갖다가 이제 고립시키려고 이제 나가는 거죠. 자, 일본에서는 이제 이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죽 써서 개주냐? 뭐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자, 그런 적에서 이제 일본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려고 지금 이제 하는 거죠. 이때 일본 육군 중장이죠. 3스타죠. 중장 출신은 미우라고로가 이제 1895년도 9월 달에 현재 조선에 있는 공사 이노우의 후임으로 일본 공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노우의 이 사람은 이제 문인 출신이고 지금 얘기했던 이제 그 미우라고로는 이제 군인 출신이죠. 한 달 동안 뭔가 숙고를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이노우에하고 이제 미우라가 딱 이제 즉 조선 정부의 이런 즉 러시아 칠러 정책의 이 기논지가 바로 민비다. 그래서 이제 민비를 지목하고 일본 세력의 퇴조를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자기네들의 일본의 전국을 갖다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민비를 제거할 계획을 이제 잡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민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이라고 되는 거죠. 원래 이 표현도 이 을미사변은 맞고 뭐 민비 시해, 원래 시해라는 것이 뭐예요? 신하가 왕을 갖다가 이제 죽이는 것을 시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신하가 뭐 왕을 죽이는 거 아니라 일본 망인들이 우리나라의 국문을 갖다가 살해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은 민비 살해 사건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때가 1895년도 10월 8일 날 새벽이었죠. 1895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도니까 을미사변이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3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참혹한 사건이었죠. 자, 이때 이 광화문 앞에는 뭡니까? 그 우범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우장춘 아버지죠. 우범선 대대장 또 이두왕 대대장이 이끄는 훈련대 일부, 그리고 또 그 앞에 또 대대 병력 일본 수비대가 이제 전열을 짜고 있었죠. 자, 이 훈련대는 원래 석 달 전에 이 사건이 터지기 석 달 전에 박영효가 이제 그 어떤 뭐 역모를 꾸몄다 해가지고서 일본을 망명했어요. 바로 이 박영효가 이제 만들었던 그런 군대가 바로 훈련대였죠. 물론 당연히 훈련은 일본군 장교가 맡았죠. 그래서 그 왕실에서는 이제 거일 인하 전체 피니까는 이제 훈련대를 갖다가 해산을 이미 결정한 그런 상태였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민비를 시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대원군을 또 꼬드기죠. 대원군한테 민비를 제거해주고 당신을 갖다가 다시 이
정권을 한쪽으로 하게 돼가지고 꼬드겨서 또 공덕동에 살고 있던 대원군을 갖다가 광화문 앞으로 또 일본군 일개 중대가 또 대원군을 갖다가 또 호위해서 또 오죠. 자, 이렇게 하고 또 바깥에는 뭡니까? 약 60여 명의 일본 사무라이 낭인들, 이런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이 순간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하지만은 이때가 새벽에 정말로 조선에 상주하고 있는 일본 전부 다 총동원령이 내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훈련대가 와서 사병 한 명이 이제 광화문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굳게 닫힌 광화문을 갖다가 열어 제끼죠. 자, 광화문을 갖다가 여니까 이들 무리가 궁속으로 들어서는 거죠. 딱 근데 그때 이 경복궁 안에는 또 이 뭡니까 뭐랄까 이제 훈련대 또 이렇게 궁궐을 지키는 그런 시위대가 있겠죠. 이때 훈련대 연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홍계훈이라는 그런 인물이에요. 홍계훈이 들어보셨죠? 홍계훈 그러면은 동학혁명 그 전주성 이게 무혈 입성했을 때 동학 농민군들과 협상을 했던 그런 인물. 그리고 이모군란 때는 민비를 갖다가 피신시키는 때 1등 공신이었던 인물이 바로 홍계훈이. 바로 이 홍계훈이가 지키고 있었는데 결국은 홍계훈이가 이것을 막다가 뭐 중과부적이죠. 어떤 데서는 총에 맞아서 죽은 걸로 돼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또 뭐 칼에 맞아서 아주 무참하게 살해당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홍계훈과 군부 대신 안경수 두 사람이 이제 군고를 경비하는 이런 시위대 일기들에게 맞서서 결국은 뭐 무너지죠. 그리고 안경수는 도망쳐 버리고요. 자, 그 사이 일본 망인들은 이제 이 수비대 군인들이 이제 경호를 받으면서 경복궁 안에 근정전을 갖다가 끼고서 경해로 동편으로 지나서 북쪽 고종 국왕 고종과 민비가 거처하고 있는 건천궁으로 이 건천궁 안에 오코로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한번 홍계훈이가 죽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미국 군사교관이죠. 다이라는 얘네들 아마 당국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이가 지어는 시대가 다시 한번 충돌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역시 여기는 소규모 병력이기 때문에 역시 뭡니까? 뭐 한 20여 분 만에 진압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 건천궁에 다다른 일본인 폭도들은 이제 국왕과 왕비의 침소를 그냥 들이닥치는 거죠. 칼로. 상상해 보세요. 이 폭도들은 말이죠. 이 국왕과 왕비의 침소를 갖다 들이닥치면서 국왕, 또 이 뭐 왕태를 갖다 그냥 머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얼마나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이 당시가 이게 살벌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끌어내고 여기서 이걸 또 말리고 있던 이 국내부 대신이죠. 이경직이라는 분을 갖다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했죠. 그리고 방마다 다 뒤지는 거야. 민비를 찾기 위해서. 이 낭인들이 일본 애들이 민비의 얼굴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물어. 민비가 누구야? 그러니까 막 머뭇거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참살하는 거죠. 뭐 참살하는 거. 이때 민비 얼굴을 갖다가 정확히 모르는데 듣기로 왕비가 이 관자놀이에 아주 얕은 마마자국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일본 공사관 경찰관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앞전에 누군가 참살했던 그 여자를 한번 데렸어. 이 여자 맞느냐? 그래서 이게 민비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민비의 유해를 갖다가 우물에 던졌다가 다시 끌어내서 건천궁 뒤에 정원 소나무에서 마른 장작으로 쌓고 여기다가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에 태우는 만행을 자행했죠. 이렇게 해서 민비는 10월 8일이죠. 이때가 음력 8월 20일인데 아침 오전 8시 30분에 45세 아주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지금 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일본 낭인들이 지금 이게 민비를 시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또 옆에는 뭡니까? 민비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불을 태워서 아주 그냥 불에 태워서 죽인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민비 시의 어떤 조난도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 현장을 갖다가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사바틴이라는 사람하고
앞전에 그 궁궐 수비대를 했던 그 다이 교관이죠. 이 두 사람이 뉴욕 헤럴드, 그때 당시 언론 기관이죠. 여기에 기자에게 그 사실을 갖다가 이제 알림으로써 일본의 어떠한 이 만행을 천하에 알려준 거죠. 하지만 이 앞전에 이렇게 큰 사건을 저지른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훈련대를 갖다가 해산한다 그러니까는 현재 있던 이 훈련대의 불만과 어떤 대원군이 서로 이렇게 좀 뭐랄까 불만을 품어가지고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우발적인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무마를 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만천하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 애조 보고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일본 낭인들이 들어와서 그 건축국 내에 있는 오코로에서 그 고종과 또 저 황태자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머리를 갖다가 집에 치면서 내동댕이 치고 시녀들을 갖다가 닥치는 대로 신문하면서 말 안 되면 다 참살했던 그 내용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때 이 무리에 끼었던 일본의 애조라는 애조. 그래서 이제 이때 20살 정도 됐네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즉 이 친구가 이제 같은 대열에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조선 정부의 내부 고문관이었어요. 바로 이 시즈카 애조가 이 명성황후 씨의 사건의 실행장, 즉 미우라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는 진두지휘를 했지만 이 사람 몰래 일본 본국이죠. 어떤 그 일본 정부 법제국 가네즈마 장관에게 보낸 또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다르게 또 이야기를 보고를 하죠. 자, 이 내용에는 뭡니까? 즉 이 민비 사건의 발단에서의 어떤 그 발단의 명분, 그리고 또 모의자, 또 실행자, 그리고 또 이 사건에 있을 때 외국 사신, 또 영향,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가 이제 상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주 섬뜩한 내용인데 이때 이 보고서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낭인들, 즉 일본의 그 사무라이 칼천 이런 낭인들이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왕비를 끌어내서 칼로 두세 군데 상처를 입히고 발가벗겨서 국부검사를 했다. 이거 뭐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교과서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사간, 죽을 사자에 간음을 간자, 뭐 상상이 안 돼요. 너무나도 좀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국부공사를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사간을 했다. 이런 차마 입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기름을 부어서 화장시켰다. 이 광경이 너무 참혹해서 차마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애조 보고서예요. 이 애조 보고서 내용은 일본 국민들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하네요. 당연히 일본에서는 숨기는데 아주 전문가들이니까는 국민들이 알면 골치 아프죠. 이런 것이 이제 애조 보고서예요. 즉 민비 이 시의 사건은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애조 보고서를 뺀 앞에 일본 낭인들이 민비시를 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애조 보고서에는 이것보다 더 리얼하게 참혹한 광경을 갖다가 기술해서 보고서에 올렸다. 이런 얘기죠. 정말로 인류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자, 다시 또 정리를 하죠. 그래서 사건 후에 일본은 이 모든 사실을 숨겼죠. 앞에서도 말씀드렸같이 훈련대 해산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과 대원군과 또 공모해서 사변 내지 훈련대 해산 문제를 둘러싸고 훈련대와 국왕 직속의 시위대, 즉 근위부대 시위대 사이에 이런 무력 충돌이다. 이렇게 무마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고종과 춘종 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국왕 앞에서 그 무도한 그 무리들이 아주 그냥 그 칼제비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자, 이것을 접한 조정의 대신들, 즉 뭐라 그럴까요? 우리 임금이 너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 전에 이 뉴욕 저 헤럴드에서 특파원에서 이제 폭로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주니까는 조선에 상주가 있던 각국 외교관들이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이 뭐랄까 엄청난 비난이 들어왔겠죠. 할 수 없이 이제 뭐랄까 이 미우라 공사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관, 또 신문 기자 약 한 48명, 49명 이런 식으로 어떤 책에는 39명으로도 표현이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일단 퇴거 명령 내리고 본국 히로시마 감옥에 일단 구금을 하죠. 그런 상황에서 10월 달 그 이후에 10월 12일 날에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춘생문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이 조정 대신들하고 또 중천 의관 그리고 뭡니까 정동불학부죠. 정동파 인사들과 또 미국인 선교사 그리고 또 군사교관 또 러시아와 미국 공사의 어떤 합의하에 국왕을 갖다가 궁궐 바깥으로 모셔 나와서 친일 정권을 타도하려고 한 사건이 바로 춘생문 사건인데 내부자의 밀고로 인해서 이것이 실패가 되죠. 자, 그래서 이 밀고자 때문에 실패가 됐던 것이 일본 정부는 봐라.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안 한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고종 임금을 갖다가 지금 몰래 빼는 소위 국왕 탈취 사건이라고 딱 규정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니들도 지금 좀 조선 국왕 지금 몰래 빼나가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금했던 뭐랄까요? 을미사변의 주모자 미우라 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구금했던 사람들한테 판결에 이것을 갖다 적용을 한 거죠. 결국 미우라 공사를 포함한 모든 흉악범 전원들은 어떤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전원 석방이 된 거죠. 이것이 1896년도 1월 20일 전원 석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정말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아간 파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간 파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임금이 옮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역사 시간 때 많이 봤죠. 자,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관이 좀 이 사진에 봤는데 지금 이 모습은 아마 없고 오른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은 지금도 있죠. 경복궁에서 경희궁까지 한 걸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우리 광화문 내거리를 쭉 걸어다 보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특히 이때는 이제 더 도로가 이제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궁중 그래서 비밀리에 즉 제2의 춘생문 사건처럼 실패하지 말고 이제 옮길 수 있는 거죠. 위치는 이제 지금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건너편 경향신문사 그래서 덕숭 돌담길이 쭉 가다 보면 바로 옆에 프란치스코 성당 바로 그 뒤쪽에 있죠. 아간 파천 러시아 공사관이죠. 자, 러시아 공사관은 1890년도 고종 27년에 건립한 르네상스풍의 우아한 벽돌 건물이죠. 그래서 줄여서 아관. 이 건물은 이제 바로 앞전에 얘기했던 을미사변 때 사바틴이라는 이제 뭐랄까 미국 특파원한테 어떤 일본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제 폭로한 그런 전달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 사람이 설계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러시아 이 사바틴 이제 2층 이런 건물이다. 뭐랄까 르네상스 풍의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고 또 탑 보면 이렇게 반아치로 돼 있죠. 반아치. 그래서 이제 착을 해가지고서 박공식으로 약간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페디몬트 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보면 이제 이 아간 파천 뭐랄까요? 이 건물 그리고 또 오른쪽은 고종과 순종이 기거했던 그런 침실이 좀 사진에 보이는 거죠. 자,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일본 낭인들한테 참혹하게 시해를 당한 다음에 고종 임금은 확실히 그냥 나도 언제 또 이렇게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또 이때 당시에 이 고종임금은 고종 황제는 민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저라면 그 인지가 되겠죠. 민배가 당연히 뭐 죽음으로 당했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이 안 갈까요? 자, 그런 와중에 민배가 죽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또 뭐가 일어나죠?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자, 을미의병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이 친위대, 궁성을 지켰던 이 친위대 병력들이 이 을미의병을 갖다가 진압을 하기 위해서 뭐 춘천, 원주 지방으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부의 어떤 이 경비가 조금 느슨해진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틈타서 러시아와 미국 이런 이의 치밀한 다시 또 춘생문 사건 같은 거 나면 안 된다. 그래서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짜서 러시아에서 함대가 인천에 공항 함대에 도착해서 함대에서 약 150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또 거기 또 아주 그 50명의 또 저 러시아 군인들이 고종을 갖다가 호위하면서 이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한 거죠. 해서 이제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러시아는 이제 조선에서 밀리고 있던 일본한테 밀리고 있던 그 러시아의 어떤 세력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고종을 갖다가 탁 모시고 온 거죠. 이러면서 아간 파천이 딱 되면서 이제 러시아의 입김이 계속 더 세지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고종이 이때부터 뭡니까? 러시아를 비롯해서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등한테 어떤 그 이권을 갖다가 주는 그러한 그 행위가 그런 행동이 바로 이 아간 파천 1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그런 일이죠. 요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이 고종은 이제 바로 뭡니까? 일단 내가 살았어. 살았다. 이게 참 그래요. 국왕이 참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것 정말 힘없는 국가의 어떤 그런 뼈아픈 그런 아픈 그런 모습인데요. 어찌 됐든 간에 이 고종은 경무관을 불러서 자, 지금부터 친일 정권의 김홍집을 갖다가 체포해라. 그리고 새 정부를 갖다가 이제 또 발표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소위 이 총리 대신으로 있던 김홍집이죠. 김홍집은 체포가 됐죠. 체포가 돼서 경무청으로 끌려가다가 백성들한테 이게 걸려가지고서 백성들한테 참혹하게 맞아 죽었다. 이렇게 좀 또 표현이 되죠. 또 탁주부 대신 어윤중 다 들어보셨죠? 온건계약파. 어윤중은 또 고향 또 보훈으로 피신하던 중에 용인에서 사람들에게 또 발각돼서 또 맞아 죽었고, 또 외부 대신 김윤식은 또 제주도에 유배됐고, 그리고 이때 당시 내부 대신 유길준, 또 군부 대신 조희연 이런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이 됐죠. 이후 고종은 1897년도 2월 20일경 경운궁, 그죠? 지금의 덕수궁이죠. 덕수궁으로 옮길 때까지 약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을 무더를 해서 국정을 처리했죠. 그래서 이러한 1년의 과정을 우리는 아간 파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을미사변. 자, 청일 전쟁으로 승기를 잡았던 일본이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의 입김에 당황을 하고, 이 상황을 주시했던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의 힘이 매우 세구나 해서 이때부터 일본을 갖다가 밀쳐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 포착이 돼서 민비 이대로 나와서는 안 됐구나. 일명 여우 선양 해서 민비를 갖다가 처참하게 살해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고, 여기에 목숨의 어떤 위험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과 미국 공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와서 여기에서 친일 대각을 갖다가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신정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1년 동안 국정을 갖다가 처리했다. 이것이 을미사변과 아간 파천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을미사변 그리고 또 아간 파천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모대양 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